1917년 마르셀 듀샹이 화장실 소변기를 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에 출품하면서 현대 미술계는 엄청난 변화의 돌풍이 이는데요. 듀샹은 작가의 의도가 미술 작품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한국에도 기존 미술의 룰을 무너뜨리고 일상 속 흔한 사물을 조합해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까지 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세계 미술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작가를 지금 만나보시죠. 번화한 도심의 뒷골목. 자부심 드높은 간판 수십 년 내에 걸고 세상 못 만들 게 없다는 이곳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철공단지. 쇳가루 먼지 풀풀 나는 이 거리에 어느 날 문패도 없이 자리 잡은 한 곳. 뭐 하는 곳인지 갸우뚱해질 무렵 문득 등장한 한 남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관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작업실에서 작은 붓 하나를 들고 묵묵히 칠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난데없이 현금 봉투를 만드는 작가. 돈이 오가는 이 진풍경은 대체 뭐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어떤 구조를 좀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고용을 한 분들에게 이제 시간당 페이를 드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작가의 그림은 바로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선인데 그냥 제가 볼 때 보기 좋은 그냥 어떤 장소만 찾는 것뿐이고 여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 실없는 낙서가 노동자들이 바탕칠한 캔버스 위에 휙휙 그려지면 비로소 작품 완성이죠. 이 그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생겨나는 거지 이 그림은 이 그림으로서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선으로 채워놓은 이 황당한 전시장에서 관객은 오히려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찬찬히 관람하며 작가의 행간을 읽으려 합니다. 작가의 작업 세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직접 참여를 해서 퍼포먼스하는 과정을 담아서 전시하는 게 재밌고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듯 비범한 그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아티스트.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지닌 베니스 비엔날레는 전 세계 현대 미술계 흐름을 주도하며 최강의 미술 스타를 배출해온 창구죠. 1995년에 설치된 한국관은 전 세계의 한국 현대미술의 수준과 깊이를 알리는 거점이 되었는데요. 올해 선정 기준은 뭘까요? 차별적인 자기만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립적인 한국인의 눈으로 혹은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 자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온전하게 그런 자신감 때문에 비엔날레 첫 번째 작가로 이 연을 뽑았습니다. 5월 베니스로 떠나기 전 국내에서 선공개 형식으로 마련된 것이 이번 전시인데요. 특히 시선을 끄는 건 메이드 인 시리즈. 우리 밥상에 오르는 아시아 12개국의 대표적인 생산품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보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죠. 한 끼의 식사 위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인류 역사가 통째로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침 한 끼의 밥상에 오르는 쌀이며 식기까지 작가가 직접 현지에서 제작한다고 해서 그 과정만 오롯이 담아낸 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아침 식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식탁까지 오게 된 인과관계들 그리고 그 인과관계들이 얽혀져 있는 것이 역사라면 그 역사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인과들을 좀 연결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1년부터 달려온 메이드 인 시리즈는 올해 밥상편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마지막 편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새우를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가기 전에 아마 다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조속과 출신, 영상 작업의 출발은 웃지 못할 우연이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영상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세도 밀리고 저한테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면서 이거라도 한번 사용해서 작업해봐라. 그래서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찍기 시작했고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나는 걸 보고 결정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온통 곰팡이로 다 뒤덮이고 결국엔 케이크는 다 썩어버렸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썩은 음식에도 봄이 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내일이 또 올 것이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최초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음식이라는 게. 영상 이전에 졸업 직후 그의 작업은 설치. 미끄럼틀을 타려고 올라가면 미끄럼틀이 내려가 버리는 움직이는 조각과 학교 의자를 놀이기구에 붙이는 등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변 사물로 풀어냈죠. 대학을 졸업하고 저 자신이 어떤 마치 딱 출고된 제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내 능력과 어떤 뭔가 교환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처음 느꼈었던 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작가의 생각이 구체화되는 작업실. 그런데 대체 왜 이것이 여기 와 있는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잡동사니들이 주인인 양 들어차 있는데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천재의 머릿속 풍경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품들은 작가의 의미망에 걸러지면 이렇게 스토리를 갖는 작품으로 재탄생하죠. 동일한 무게 5.06kg에 맞춰 60개 소품을 자르고 붙이고 재조합한 작품입니다. 완벽하게 공정한 상태가 되었지만 또 그 안에 하나하나의 개별들은 전부 다 상처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굉장히 양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가 꺼내오는 또 한 작품, 낡은 야구공처럼 보이는데요. 수분을 전부 다 제거시켜서 그 수분이 있어야 될 위치에 제가 액체 플라스틱을 좀 섞어서 굳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한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닭고기를 갈고 수분을 빼 야구공의 무게와 같이 만들고 플라스틱을 섞어 붙여서 야구공 형태로 만든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먹을 수 있어? 혹은 뭐 왜 이런 짓을 했어라고 물어보는데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식대로 재가공해보는 시도를 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실체에 대한 자각 없이 시스템이 제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류를 드러내려는 의도였죠. 개인이 가진 각기 다른 기준과 그로 인한 오류를 실험한 작품도 있습니다.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30명 사람들에게 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 가지를 부탁했죠. 자를 대지 않고 자기가 그을 수 있는 최대한 1cm라고 생각하는 길이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1cm가 각자 다 다르겠죠. 30명의 1cm를 가져와서 각 개별의 이제 1m짜리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국제 표준 규격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다 같은 사이즈의 의자지만 크기가 다 다른. 그래서 그 의자를 또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보는 극장을 만들었죠. 개인과 집단이 각자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집단은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만을 개인에게 제시하기도 하죠.
이 얼굴 없는 가족이 지향하는 건 뭘까요? 1960, 70년대 정부에서 어떤 만드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하여를 외쳤던 그 한 40년 전, 50년 전에 그때 미래가 지금이라면 지금 정말 밝은 미래가 되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죠. 탐구와 의심, 창작의 원천이 되는 그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무려 7년간 구석구석 다니며 물건을 수집해온 풍물시장이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국적불명, 정체불명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세월의 손때만큼 저마다의 사연을 감추고 있는 물건들. 작가는 촉을 세워 이들 사물과 대화를 시도하죠. 그에게 이 시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의미,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은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무슨 이제 좀 천국이죠. 이런 길거리 천국에서 그는 가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얻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라고 하셨죠? 개당? 2만 원 이제 맞춰서 준다. 맞춰서. 개당 15,000원에 안 돼요? 이 시장 노점에서 단돈 5만 원에 산 상자엔 옛 사진, 편지, 문건 등으로 1930년대생 한 노인의 70년 일대기가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개인사가 담겨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게 됐는데 그걸 중심으로 제가 다 수집한 다른 물건들이랑 같이 해서 한국의 뭐 100년을 한번 쫙 보여주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남성을 미스터 K라 명명하고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책임진 한 세대의 이야기, 나아가 한국의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장에 펼쳐놓을 예정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남다른 시각으로 읽어내는 작가 이완. 그는 여전히 보여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작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걸 보여주겠다라기보단 앞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일상적인 사물에 현실의 고민을 담고 유쾌한 통찰력으로 재구성하는 작가. 세계 무대로 야심차게 비상하는 아티스트 이완입니다.